안녕하세요. 밀리언달러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2026년도가 되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인 인구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만을 갖고 어느 정도 생활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민연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수급의 대상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서, 과연 이제 기초연금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약간의 실수를 통해서 수급권을 뺏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셨다가 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2023년도에 바뀌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0% 이렇게 이제 좀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 하위 70%면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신경 써서 내용 보시고요. 혹시 젊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도 해당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부모님께 좀 안내해 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서 소득 인정액과 연금 지급액을 모두 상승시켜 줌에 따라서 과거에 못 받으시던 분들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넉넉하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180만 원이 소득 인정액이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288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 합산 소득이 288만 원을 넘게 되면 이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조금 더 바뀌어서 완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는 혼자 계신 분들은 202만 원, 그 다음에 부부 합산 323만 원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으로 323만 원이 안 되게 소득이 발생되시는 분들이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경우에죠. 그 다음에 부부 합산으로는 3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연금과 함께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할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증가하는 이제 그 증가 인원이 얼마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시수급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18만 4천 명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해서 감액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인데, 대략 3만 1천 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실제로 어린애들은 태어나지가 않고 있고,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은 점점 커지는 그 구조를, 역삼각형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연금 수급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에 대해서 제가 올해 이제 2023년도에 바뀌는 부분들 7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도 기사인데요. 전북일보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96,979명이 미신청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모르셔가지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이제 나타나는 기사고요. 올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20만 명 정도가 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이 이제 소득 40%에서 점점 증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득 70%, 하위 70%까지 인정 범위가 넓혀졌는데 예전에 한번 뭐 몇 년 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는 경우에 그 이후에 아예 신청을 안 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매년 수급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전년도 소득 때문에 탈락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훈급여를 받고 계시는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 있죠. 이분들도 수급액이 적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병행해서 수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나는 국가유공자니까 아예 안 되겠지 이런 생각 마시고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재작년부터 한 몇 년, 7년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재산 점수가 늘어나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시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함에 따라서 탈락하신 분들도 지금 다시 대상자가 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명의 대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이제 차를 사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샀지만 공동 명의로 같이 지분을 쉐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을 했을 때 저렴하다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자녀가 99%, 부모님이 1%라 하더라도 부모님은 1% 지분인데 차량 가격이 다 그냥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의를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올해 초나 아니면 작년 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은행에서 고금리의 특판금리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많은 젊은 분들이 고금리의 예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모님 명의까지 빌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 명의를 빌렸지만 실질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부모님 거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연금 대상자가 되셨다가 이 예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자녀분들은 부모님 명의를 빌려서 이런 고금리 특판금리의 예금들을 하시는 것을 좀 주의 깊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급 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모님께서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자께서 이번에 차량을 샀는데 대부분의 차량이 요즘 보게 되면 그랜저만 사더라도 4천만 원이 넘어가는 한국 차들도 굉장히 비싼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고가의 차량을 사는 경우에 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을 받으시다가도 탈락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가 4천만 원 이상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연금 수급에서 탈락이 되실 수가 있으시니까 차량을 구입하실 때 유의 깊게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고가의 차량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하면서 이렇게 병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그 고가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선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차량을 살 때도 이 신차를 살 것이냐 중고차를 살 것이냐도 고민해 보시고 신차의 차량 가격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개인 간의 부채인데요. 이 경우는 주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식이 고점에서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물타기를 위해서 자녀나 또는 주변 지인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 돈은 아니겠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 경우에서 현금 자산이 이렇게 유동화되면서 자산이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거주 및 체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아예 이민을 가셔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뭐 호주 같은 국가에 이민을 가셔가지고 아예 한국과는 상관없이 그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 같은 걸 좋아하셔가지고 은퇴를 하시고 뭐 동남아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국가들로 오랫동안 체류하시는 경우에 60일 이상 체류를 하시게 되면은 수급권이 박탈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고요. 예를 들면 뭐 59일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탈락됐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와서 재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갔다가 들어오시게 되면 다시 한번 수급을 신청하시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급 회원권인데요. 내가 소득이 당장 없다 하더라도 내가 소득으로는 모든 점수가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리조트 회원권 같은 고가의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직영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직영연금이라 하면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인데요. 이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자가 안 되시겠죠.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이번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이런 직영연금 수급자셨는데 직역 기간이 10년 미만이신 경우에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셨거나 장애 일시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 5년이 지나셨다라고 하면은 배우자께서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연금들을 남편을 통해서 수령을 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023년에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변화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혹시라도 받으시는 분들이 못 받으신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현재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화로는 135번이라고 합니다. 전화해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